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당장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통일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남북 통일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면 당연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죠. 근데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북한은 독립국가입니다.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 거는 정상적으로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최고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평양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친중파 군부가 있을 테고,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중국을 싫어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중파 세력으로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지만 친중파 군부 세력이 청천강 이북을 이렇게 점령하고 압록강을 열어줍니다. 중국군 보고 들어오라고. 근데 이거는 중국군은 북한의 그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961년에 맺은 조중우호조약입니다. 우리나라 한미동맹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중국을 싫어하는 북한의 세력은 평양 남쪽 이쪽에 이렇게 권력을 잡고, 야, 중국군이 들으면 큰일 난다, 북한 완전히 중국한테 맥힌다, 그러면서 휴전선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영화 같은 그 시나리오고 가정이지만,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 들어오면 이런 사태는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국제관계가 복잡해지죠.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군이 일단 한반도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군이 한반도 들어가는 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군이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면 동해안에 중국 핵인구지가 생기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당장 러시아의 해군 세력이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일본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일본, 미국이 중국이 북한 땅에 드는 거를 어떤 개입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서로 이러다가, 야,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 다른 나라가 왜 북한 문제에 개입하느냐? 북한 주민 스스로 자기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게 국민 투표에 붙이자는 결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일이 그랬거든요.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야, 동독 국민들한테 국민 투표에 붙였어요. 그래갖고 기민당, 야, 빨리 서독하고 동독 빨리 통일하자, 빠른 통일을 주장하는 당이 있었고, 3인당, 야야, 통일은 천천히 하자, 그냥 동독 서독 있다가 적당한 게 통일하자는 게 3인당이었고, 옛날 구동속 공산당, 이제 민사당이었는데, 기민당, 빠른 통일을 주장하는 기민당이 48%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빨리 동서독이 통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가정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투표, 진짜 평생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투표는 안 하지만 진짜 진정한 자유투표를 하게 맹기러 보면은 투표용지에 남북통일 빨리 하자, 대한민국하고 빨리 합치자. 두 번째, 야, 대한민국 할 바에 우리 중국하고 합치자. 중국하고 친중 병합하는 옵션 선택안이 있고, 야, 근데 북한 전체를 중국하고 병합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청천강 이북, 당장 중국군이 들어와 있는 청천강 이북만 우선적으로 중국하고 병합하고 나머지는 좀 두고 보자는 친중 청천강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북한 노동당, 야, 우리 현 체제 유지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진정한 자유투표를 해본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국민투표를 해갖고 이 투표용지를 열어보면 무슨 결과 나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북한 노동당, 현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완전히 참패할 겁니다. 어느 누구 북한 주민도 자기들 이렇게 굶주린 현 체제를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중국에 병합하자는 것도 제가 다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주에 있을 때 남북 쌀협상에 참석했거든요. 그때 북한 대표는 노동당 간부,
그다음에 국가보위부 간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참 이상하게 느낀 게 이 북한 그 지도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그 경계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남북 군사회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장군들하고 북한의 장군들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군사회담에 참석하다 장군 한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나라 장군이 뭐 이렇게 협상 끝나고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얼큰해지니까 북한군 장군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떼놈 저놈의 새끼들 우리 북조선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북한의 그 강경세력 분위기가 북한을 너무 이렇게 중국 쪽으로 몰아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그 북한을 중국에 병합하자는 게 다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나머지 남은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남북 통일하고 우선 청천강 이북만으로도 중국에 병합하자는 게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냐면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되는 거는 우리에게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북한 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국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청천강 이북을 중국이 어떻게 슬며시 삼키는지 중국의 전략, 5단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화제국이 끊임없이 주변 그 나라, 민족을 한화시키면서 중국화시키면서 중국을 맹이는데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5단계 전략입니다. 첫 번째가 무력 점령입니다. 청천강 이북 중국군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뭐 나가라 그러면 이제 완충지대론을 중국의 베이징이 주장할 거예요. 범퍼존. 야, 그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데 우리 중국군하고 미군하고 맞부닥치면 안 되지 않느냐. 피차간에 불편하니 부담스러우니까 이 청천강 이북은 중국군이 일정 기간은 있겠다. 그리고 뭐 국제적인 분위기가 성숙되면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 완충지대론 이게 그 1954년에 프랑스와 북베트남이 제네바에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DMVF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호치민군한테 참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프랑스가 제네바 협상에서 그랬냐면 야, 그래. 우리 프랑스, 베트남에 철수할게. 근데 좀 시간 좀 다오. 이 베트남에 프랑스 교민들이 많고 정리할 시간 좀 달고 일단은 17설도, 북이 17도선 이 북쪽은 뭐 호지민군들이 즉시 들어오고 남쪽은 일정 기간 후에 분위기가 성숙되면 자유선거에 의해서 그 이 남쪽, 베트남 쪽 주민들이 자기 앞날을 결정하자 그러고 나서 프랑스가 약속을 안 지켰죠. 그러니까 이 독재, 친불 정권을 세우고 그 후에 이제 월남전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역사적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헨리 키신저, 나 저분 마음에 안 들어요. 헨리 키신저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야, 청천강 라인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청천강 북쪽은 차이니스, 남쪽은 뭐 한국군하고 유엔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헨리 키신저를 저는 존경 안 한 이유가 헨리 키신저가 70년대 뭐 대탕트 그래갖고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을 국교 정상화 시키고 국제사회에 끌어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커가지고 중국 몽이라고 30년 후에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호랑이에 대해서 막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헨리 키신저가 그 엉뚱한 대탕스 안 했으면 지금 중국 어떻게 됐지 몰라요. 최소한도 지금의 중국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일단 청천강 이북의 완충지대로 중국이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물량공세 하는 겁니다. 1대1로 막 퍼붓잖아요. 퍼붓는 1대1로 막 돈을 퍼붓는 겁니다. 청천강 이북에 막 다리, 건물 막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좋은 건물 지어주고 북한 주민들한테 막 그냥 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족으로 구성된 건설 병단을 이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청천강 이북으로. 그러면은 이 중국 한화 제국이 전형적으로 해먹는 방법이 무력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족을 이주시키거든요. 지금 바로 그 위구르하고 티베트이 똑같은 아니까 자연스럽게 한족을 이주시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청천강 이북에 다리에 빌딩 건물 막 그런 거 쇼핑센터 지어주면 북한 기업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중국 기업이 가게 되고 중국 기업이 가면서 중국 노동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중국 전문가가 따라가고 중국 상인이 따라가면 대거 중국인들이 한족이 청천강 이북 북한 땅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징 머리 좋아요. 청청각 이북에는 북한 주민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내보내는 겁니다. 중국 땅에 가서 좋은 일자리 들이고 거기서 일하라든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무슨 뭐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연변 조선족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요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조선족 물어나고 지금 조선족 자치구가 이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1952년에는 조선족 자치구 1급이었거든요. 근데 55년에 조선족 자치구 2급으로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떨어뜨렸냐면 그 연변 옆에 둔화라는 지역이 있어요. 둔화라는 지역에는 한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요걸 조선족 자치구와 합쳐버린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조선족의 비중이 얕아지죠. 그래갖고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한족이 64%입니다. 조선족은 3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만든 조선족이 다 어디로 갔냐면 우리나라에 50만이 기여하고 30만이 뭐 해외 이태리 뭐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단계는 청천강 이북이 한화. 중국 땅이 완전히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영토에 평합돼요. 왜냐면 청천강 위에 한족이 다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북한 사람보다. 그것도 북한 주민은 아마 그 경제의 약자로 전락하고 식당 종업원에는 이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그것도 문화적인 점령이죠. 뭐 그냥 중국 TV, 중국어 교육시켜버리면 한자 문명권에 병합되면은 한 세대 후에는 청천강 위 완전히 중국에 뺏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코리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 원문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Korea used to be a part of China. A part of China는 중국 땅의 일부라는 거죠. 영어에는 그 속국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없으니까요. 근데 시 주석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만, 북한만 중국의 일부였다고 잘못 알았지만 not only North Korea, 대한민국까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망언 중에 망언을 했어요. 그러면 시 주석이 얼결에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철저히 계산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겁니다. 지금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종주권은 중국에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는 다시 중국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아주 음흉하고 무서운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사적 종주권이 얼마나 무섭냐면 남중 국해에서 영토 분쟁하지 않습니까? 저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말이 안 돼요. 그냥 중국에서 몇천 킬로 떠있는 베트남 남쪽 앞바다까지 중국 자기 땅으로 어거지를 쓰는데 그 어거지 쓰는 근거가 역사적 종주권입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하고 당나라 시대에 중국 문서에 남중국해가 자기 땅이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이런 어거지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역사적 종주권이 얼마나 무섭냐면 티베트하고 위르가 독립국이었습니다. 특히 위르는 1863년부터 1949년에 마오쩌둥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독립국이었는데 옛날에 그 중국 땅이 일부했던 역사적 종주권을 바탕으로 그냥 무력 점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천강 이북 문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중국 사람들은 청천강 이북을 점령하고 자기 중국에 병합시키는 것에 전혀 죄의식을 안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청천강 이북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도 고토 회복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큽니다. 동북공정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북공정이 이제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데 지도에 보시면 고구려가 만주 땅하고 북한 땅이었잖아. 만주 땅은 이미 중국이 자기 건데 북한 땅이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하면 북한 땅이 옛날에 역사적 종주권으로 보면 중국 땅이었어요. 그것도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청천강 이북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될 게 통일신라가 청천강까지밖에 통일 못했습니다. 청천강 이북은 중국 땅이었어요. 세종대왕 때 우리 국경을 압록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700년간은 청천강 이북은 중국 땅이었어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분명히 영토적 야욕을 한반도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이 결과는 북한 땅 전체를 꿀꺽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엔 그거는 쉽지 않아요. 한미동맹에 있고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청천강 이북 700년 동안 중국 땅이었던 고토로 회복하는 거는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의 급변 문제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건 많지만 어떻게 하면 북한 땅을 중국에 뺏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